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예수 봅니다. 교재 237페이지 보시면요. 필요경비 그래서요. 우리가 필요경비는 사실은 필요경비 그러면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그래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이 다 필요경비인데요. 특별히 이제 기타 필요경비로 이해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일단 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교재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먼저요. 자, 우리가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에 할 때 이제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이 포함되는데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요. 자산 가치 증가 비용, 내용 연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액이고요. 물론 또 이제 법령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 보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요.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에 지출한 비용 그래가지고요.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 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셨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들어간 이런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관련 소송 화해 비용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취득가액에 소송 화해 비용 포함했습니다.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 비용이 들었다, 화해 비용이 들었다, 필요경비 포함해요. 근데 이거는 취득한 후에 들어간 소유권 관련 소송 화해 비용입니다.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너 아무 개랑 거래했죠. 걔랑 나 사이에 애초에 계약이 있었는데 걔랑 나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고 넌 나한테 대응할 수 없는 제3자니까 빨리 내놔.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내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여러분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포함하고 뭐 참고적으로 농지조정부담금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또 참고적으로 예전에는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라고 했어요. 김영삼 정부 추출범실에 옛날에 참고적으로 들어왔어요. 택지를 법에서 정해진 상한을 초과해서 보유하면 부담금을 부담했었는데 이런 것들 또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것들은 제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이 포함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용을 당해요. 자, 토지 등이 수용을 당했을 때 그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요 소송 화해 비용 있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이 소송 화해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아까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에 토지 수용 보상금이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이런 소송 화해 비용도 포함하는데 다만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하는 금액만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이요. 자, 그래서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눈에 익혀 둡니다. 소송 화해 비용. 자,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도 포함하고 단 증액보상금 한도로 포함된다. 자, 눈에 익혀 두시고요. 또 보시면요.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익적 지출액. 이건 기본 이론 때도 알려드렸었는데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결론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어야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 도장 비용이라고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내외 비용,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 있죠. 이런 것들 필요경비에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그랬어요? 아니요, 페인트가요, 굉장히 얼룩지고 막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페인트가 오래돼가지고 좀 후줄근했었는데 건물이. 근데 페인트를 싹 칠하면 건물이 산뜻하게 보이니까 팔 때 가격을 좀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아니에요.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지저분해지니까 새로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 아니에요. 방수 비용. 여러분이 청운의 건물 안고 상가나 아파트를 신축한 걸 분양받았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배관이 노후화돼서 누수가 생깁니다. 그 방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도배장판 처음에 멀쩡했잖아요.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하는 비용이나 전구 처음에 멀쩡했는데 나중에 깜빡깜빡해지니까 전구 교체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유지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에 결론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보시면 양도 직접 비용인데요.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인데, 보기에 나왔던 것들인데 보세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그러니까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또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 수수료. 매매계약서상의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소송비 등의 이 명도비용 같은 이런 것들, 자,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또 보시면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이것도 주식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고요. 또 보면 양도 직접 비용에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자산, 속칭 말입강 비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매입한 다음에 바로 만기 전에 팝니다.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값은 낮게 팔아요. 속칭 와리강 비용, 채권 매각자손 발생하죠.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채권 매각자손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4월 10일 날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4월 10일 날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매각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요. 자, 이런 것들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고요. 매매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여러분 매매계약 해지했어요? 그 위약금 받죠? 그런 것들은 위약금 이런 것들은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사비용 같은 이런 것들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합니다. 또 여러분 적격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적격증빙이요.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외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이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 이게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최근에는 꼭 적격증빙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의 이체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앞에 교재에서 봤었지만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시군구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시군구청에서 서류를 평생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져가지고 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시험용이니까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237페이지 필요경비 의의요. 거주자의 양도채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 자, 쭉 밑줄입니다. 수익적 지출액 제외하고요.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및 양도 직접비용 협계액인 실제 필요경비로 한다. 이렇게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그 경고표시를 보니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비용의 경우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이런 것들을 수치 보관하거나 이걸 적격증빙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쭉 밑줄입니다.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쫙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로 23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추계 방법에 의해서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게 이게 먼저 나와버렸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경비 산정 원리 속에서 이거 설명드릴 거니까 좀 이따가 넘어가고 자본적 지출액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밑줄이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데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내용 자산에 대한 비용 지출로 인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와 내용 연수, 수명을 증가시키는 경우 및 다음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유지보수 차원에서 지출한 비용이 밑줄여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도장비용, 방수비용 같은 거 인정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조단에 보니까요, 참고의 첫 번째 거, 위약금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위약금은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외출이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자본적 지출에 계속 봅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그래서 주택 이용 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 외출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치 비용 같은 거 쭉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번이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요. 포함한다고 그랬죠. 근데 가로 안에 다만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제외한다. 이중공제 방지원 직상. 그죠? 이런 것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비읍번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비용 밑줄이야.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재해, 노후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그 철거 비용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자본적 지출액, 자 수익적 지출액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익적 지출액 포함되지 않는 것에 뭐 도배장판 비용, 그 다음에 뭐 싱크대, 주방 교차 비용, 뭐 이런 것들, 방수 비용, 뭐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는 비용 이런 것들. 시험에 예전에 도장 비용은 한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필요경비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밑줄이고.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거니까 밑줄이고.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이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당연히 증빙 서류를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이거 하나하나 슬슬 체크하면서 봅니다. 양도세, 과세품 신고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또 4번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 지출한 명도 비용, 직접 양도 비용이죠. 이런 것들 쭉 밑줄이요. 자, 그리고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원래 지금 이제 동그라미 5번부터 해가지고 9번까지는 사실은 양도 비용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액인데 이런 거는 원래는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6번이요. 또 7번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맹지를 취득해가지고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도로 시설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쭉 포함합니다.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등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눈에 익혀두시고요. 거기 239페이지 보조단 보니까요. 필요경비 제외 항목 그래서요. 자, 별 표시해놓고 꼭 알아두셔야죠.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 안 해요. 아까 상속세나 증여세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거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재산세, 종부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래 증여세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 포함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액, 도장비용 같은 거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양도 직접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비용 포함하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택지 초과 수요 부담금 이런 거 포함하지 않고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한 재평가 차액 이런 거 포함하지 않는다.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별 표시해놓고 아까 중요한 몇 가지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매각자손이요. 토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 채권을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자손 필요경비 포함한다고 그랬죠. 와리깡부용 속칭. 다만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한 매각자손 한도로만 공제해준다고 그랬죠.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요거. 자, 그리고 거기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옛날 예제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상업소득 있는 고자가 실지 거래가에 의해서 부동산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자본적 지출액 등은 증명서를 수치 보관했다는 것. 1번이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 작성 비용. 포함 안 해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한다. 신고 작성 비용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그 다음에 2번 납부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 재건축 부담금 포함한다 그랬죠.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거니까. 양도자산의 이용 편의를 지출한 비용이요. 자, 포함한다 그랬죠.
좋아지고 나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랬어요. 재해,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철거 비용 포함해서요. 4번이요.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인 경우에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 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된 금액은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이번에 필요경비에 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5번, 자산을 양도하게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이런 거 다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이번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양가로 6번 필요경비 계산 공제과 아까 238페이지 상단에 추계 방법에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필요경비 계산하는지 요거를 묶어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계속해서 보시면 자, 실거래가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자, 쭉 요거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 제 카페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 현재가 차린 차금이나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나 뭐 이런 거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같은 거 환급 못 받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고요. 눈에 한번 익혀두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 등기비용, 컨설팅 비용 포함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포함한다고 그랬죠. 거래 대금이 3억인데 4년 동안 나눠낼 때 이자 붙이자 이런 거. 취득 시 발생한 소송, 화해 비용 같은 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요. 자, 계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에 편의에 소요된 비용 포함하고요. 양도 직접 비용 포함하죠.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국민택 채권, 채권 매각 자선 이런 것들. 근데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하고 매매 계약서상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소송 비용 같은 거, 이 명도 비용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총액 제외한다고 그랬죠.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포함 안 해요. 상속세, 증여세 포함 안 해요. 다만 증여세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로서 매입세 공제 받는 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에서 매입세 공제하는 건데 이미 매입세 공제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받았기 때문에 공제받았기 때문에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는 아니요.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 안 한다고 그랬죠? 약정에 따른 이자액이 포함되는 거지.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이자가 포함되고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자, 죄송합니다. 다시요. 보시니까 요 수익적 지출액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장비용 같은 방수비용 같은 이런 것들.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된 소송, 화해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 등은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적 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사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꾸 눈에 익혀두시고요. 요약집 할 때 또 압축해서 이번에 한번 봤으니까 또 압축해서 보고 문제 풀고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실거래가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 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제외한 금액,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렇습니까? 네, 소송화 비용. 자, 포함하고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형이 시가 1억짜리 1억 5천에 샀을 때 5천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가초과액.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 당해 이자액 상당액, 취득 원가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거래 대금이 5억인데 3년 동안 나눠낼 때 이자 붙이자 이거 거래 당사자는 지급하기로 한 이자 포함하죠? 네.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포함하고 양도자산에 보유한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다른 소득분 액상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맞고 지적재세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계와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실제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거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됐고요. 필요경비 산정원리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을 위해서 양도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필요경비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안 하는지를 봤습니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자본적 취득 양도비용이 필요경비가 되고요. 근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취득가액은 추계에서 정하죠. 매감, 환기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을.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공제이라는 걸 적용해요. 자, 그럴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한번 계속 볼게요. 여기에 우리 아까 교재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몰아서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하지 않고 이번에는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추계해서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 감, 환, 기요. 원래 기준시가는 관할 세무상 등이 결정할 때만 추계해서 결정할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일반적으로는 매매사락의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매감안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이렇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이런 것들로 할 때는 여기 잘 보세요. 기타 필요경비는요. 자, 어떤 거로 하냐면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러니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는 것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게 되는데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자산별로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일률적으로 합니다.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그래서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그래서 양도 당시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공제율 3%를 적용합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불이익이 있어요. 0.3%. 1,000분의 3, 즉 0.3%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 또 작년에 또 물어봤던 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지만 0.3% 인정합니다. 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얘네들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공제율 7%를 인정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부동산 그러니까 나머지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등등 주식 등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1%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3-7일, 그죠?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3-7일이 뭔가요? 그런데 3-7이 21일 신생아 태어나고 나서 21일 그때 면역체계 형성되기 전인데 이 사람 들락거려가지고 야 이쁘다 막 하다 보면 바이러스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부정탄다 이런 말은 다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습니다.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느냐. 옛날에는 애 태어나면 신생아 태어나면 어렴풋이 제가 기억이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제가 나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예전에 대문에다가 애가 태어나면 금줄 둘렀죠. 그래가지고 새끼줄 거기다가 딸이면 순망, 아들이면 거기다 빨간 고추까지 끼워서 금줄 둘렀잖아요. 잡상인 함부로 들락거리지 말라고. 그런데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떤 간에 이런 봅니다.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놨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느냐? 3-7일입니다. 자, 높이로 외우는 거예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놨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7일.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1%입니다. 다 같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놨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7-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를 계속 한번 보세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요, 그냥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하고 끝나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합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면 필요경비 계산공제하고 끝나요. 근데 특별히 여기 보세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서 특별히 취득가액을 이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요,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잘 보세요. 이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요 합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요때는 실제 들어간,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요때는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있죠? 합계액하고 요 비교해서 둘 중에요,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봐보세요. 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계액이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보다 이게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근데 그러니까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선택해야 되겠죠?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야지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건지 계산 사례 문제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보게 될 건데, 여기 계속 이어서 보세요. 자, 특례가 있습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주체력 양도지표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맥스 큰 금액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수강생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아니요, 이거 비교하는 게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하고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지, 이 환산취득가액까지 포함한 금액하고 해서 비교하는 거, 이거 이상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억의 금액보다 니은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가 있냐고요? 네.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맹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기준시가도 굉장히 더 낮겠죠, 기준시가는.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얼마 안 돼요, 이거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예를 들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그럼 1억에 3%. 그러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자, 맹지를 취득해서 취득 가격도 낮았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도 굉장히 낮고 그래요. 자, 근데, 맹지를 취득해서 도로를 시설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일부 도로도 시설할 수도 있고, 어떤 건에 도로를 시설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겠죠? 또 그 다음에 축대 쌓고 뭐하고 막 하면서 사방사업하고 뭐 하면서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이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보다 실제 들어간 자본적 주택 양도식적 비용 이게 더 클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그럴 때는 이 니은의 금액이 기억의 금액보다 더 크면 니은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경비를 양도책 최소화할 때 특히. 그러면 계속해서 보세요.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자,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 양도 당시가 아니라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고 미등기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 미등기의 경우에도 하여튼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주의하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서 7%인데 여기 미등기 제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부동산 임차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지상권, 전세권은 우리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되죠? 그럴 때 등기된 것은 7%인데 미등기 양도하는 지상권, 전세권은 7% 인정하지 않고 1%만 인정해요. 1%만.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몇 프로? 1%.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1%. 이렇게 외웁니다. 높이로. 자, 그러면 여러분 봤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문제를 풀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 32회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저랑 배운 분들은 작년에 세법이 어려웠지만 역대급 어려웠지만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양도소득세 요 계산 문제도 저랑 같이 많이 연습했었어요. 자, 그리고 막판까지 9월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총정리 특강집에도 있었고
백선 특강에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율과세 특례라고 해서 뒤에 있다가 나오는 건데 그것도 역시 제가 깊은 내용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율과세 특례에서 그것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나왔었고 등등. 그래서 작년에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양도세 문제 이런 것들 다 잘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고득점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다음은 고자 갑의 상가 건물 양도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책은 그랬습니다. 양도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해서 한다. 자, 그러면 갑필차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 구해야 되는데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5억,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은 확인 안 돼요. 그러면 딱 떠올라야 돼. 자, 취득가액이 불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한다? 축에서 정해야죠. 매감, 환, 기여. 자, 그럴 때 양도 당시 기준가는 4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가는 2억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 원. 이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하고 이게 비교하는 걸 바로 떠올렸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여기. 자, 바로 떠올렸어야 되는데 여기 봅니다. 양도 가액은 얼마라고요, 지금? 5억입니다. 실제 양도한 가액 5억이에요. 필요경비요. 자, 취득가액 불분명한데 매매 사례액이나 감정가액 말이 없으면 당연히 환산 취득가액 올려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고요? 저를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에 취득 당시 기준가 2억. 약분하니까 2분의 1이고 5억에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절반이니까 2억 5천이요. 그러면 여러분요, 제가 작년에도 맨날 강조한 게 환산 취득가액이 2억 5천이면 필요경비예상공제가 안 구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얼마 안 돼요. 2억 5천 얼마예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합계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 두 개 비교하라는 것을 눈치채라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합계액이 얼마라고요? 2억 얼마예요? 6천이요. 그러면 자, 당연히 2억 5천 얼마고 2억 6천 이게 더 크잖아요.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큰 걸 선택해야죠. 필요경비예상공제 구해볼게 한번. 얼마 안 돼요. 자, 보세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잖아요. 그러니까 2억에 3%니까 2, 3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구하지 말고 이거만 구하면 돼요. 환산 취득가액 2억 5천 얼마예요? 그러면 2억 6천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 5억에서 필요경비 큰 거로 선택하니까 둘 중 얼마요? 2억 6천을 필요경비를 선택해요. 그러면 양도책은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요.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할 때 2억 4천.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2억 4천이 정답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교재, 자, 우리 교재 거기 241페이지에 보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했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우리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241페이지.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거기 토지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까지 양도 당시 기준가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7이고 미등기 양도한 자산 배제하는 건 아니고 불이익은 있죠. 0.3% 인정한다는 거. 밑줄이고 그리고 3의 동그라미, 7의 동그라미, 1의 동그라미. 3, 7, 1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입니다. 여러분, 자, 또 고개 한번 드시고요. 목 운동 또 한번 합니다. 스트레칭. 목 운동.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빼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장기 보유특별공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필차, 양도책 계산했어요. 차, 장, 소요.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잘 보셔야 되는데 계산 과정은 당연히 이거죠. 가필,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자, 그럴 때요.
공제 취지는 기본 이론 때랑 기초 이론 때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기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거고요. 자, 장기 보유공제 대상입니다. 자, 공제 대상 봅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그래서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만 되지 국외 대상 안 돼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영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항도하면 배제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문에 시험 지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나왔다. 항상 뭘 염두에? 3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도. 자, 공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벌써요 여러분들. 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시니까 요 시점이 만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종전 건물과 부속토지요.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 다 때려부시잖아요. 자, 다 때려부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이 됐는데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법에 명문화한 건데요. 자, 조합원 입주권.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를 인정해주게 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아니고 때려부신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요거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여기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상으로 추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 승계액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이 종전 때려부신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포함 제외는 꼭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셔야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쪽 와서 보시면 그래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2배 양도재산은 장특공제상이 아니고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 문제가 이제 요거예요. 종전에 지금 현재까지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한다고 우리가 기본이론도 그렇고 여태까지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은 기본 세율에다가 20%나 30%를 할증합니다. 그 양도세 세율이 중과세율이 정되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 장특공제가 배제되는 거거든요. 안 해주는 건데, 근데 우리 지금 인수위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양도세 세율을 그 기본 세율의 20, 30% 이렇게 할증하는 이 중과세율을 1년 유예한다는 얘기 나오죠. 만약에 양도세 세율을 조정상적 내 다주택 중과세를 유예하잖아요. 유예하면 1년 유예한다. 그러면 올해 시험 볼 때, 우리 시험 볼 때는 이 조정대상적 내 다주택도 장특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세 될 때 그 조정상적 내 다주택이 장특공제 배제되는 거지, 양도세 세율이 중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상적 내 다주택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아직 요거는 법이 바뀌진 않았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취지라는 거. 나중에 그래서 9,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험은 중간에 막 개정이 많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법이, 그렇기 때문에 9, 10월 달 끝까지 강의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3, 4월 달 강의만 듣고 1, 2월 달 강의만 듣고서 그거로 반복해서 끝내겠다 이러다 보면 망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끝까지 강의를 잘 수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보니까 9, 10월 달 돼야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시험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중간에 막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 그래서 요게 그런 취지라는 거. 조정상증 다주택, 양도세 세율 중과세가 유예된다 그러면 얘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주의하고요. 그래서 개정안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양도의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되는 경우라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의 경우에도 장특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요, 장기 보유통제액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일반적으로는 장기 보유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합니다. 근데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 가액의 공제를 정한다,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하필 차장이잖아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장특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공제율이 만약에 10%면 10%, 그래서 1억에 10%면 1,000만 원 장특공제. 양도 소득 금액은 얼마냐? 양도 차익 1억에서 장기 보유공제액 1,000만 원 빼니까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하필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정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율 어떻게 적용하느냐? 공제율 보시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 연수의 2%씩 공제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2, 3은 6 이런 식으로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어 2, 5,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간별 공제를 적용하는데 보유 연수의 몇 프로씩? 2%씩. 그래서 6%부터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이라? 그러면 장특공제는 3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이 2년만 보유도 비과세잖아요. 그럼 3년을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게 있느냐? 1세대 1주택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고가주택이야. 자,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잖아요. 그럴 때요. 장특공제 얘 투기 목적 없기 때문에 왕창해 줍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 보유 연수에 따라 연 4%씩, 거주 기간에 따라 거주 연수에 4%씩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장기 보유통제 금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를 합한 공제율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유기간만 갖고 8%씩 해줬는데 이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나눠서 4%씩 각각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의 장기 보유통별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다 그럼 틀려요. 보유기간별 공제율만 곱하는 게 아니라 모두 거주기간별 공제율도 곱한 금액이라는 걸 항상 꼭 기억합니다. 이거를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어떻게 공제하느냐? 만약에 우리 공제율이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은 보유 연수에 4%씩 공제를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해서 4, 3,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야 4, 5, 2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까지 공제해줘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까지. 그 다음에 거주요. 거주는 꼭 3년 이상 거주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보유는 3년 이상 해야 되고 3년 보유를 못하면 무조건 장특공제 못 받으니까. 근데 거주는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공제율을 받을 수 있어요. 거주기간별 공제율. 그래서 공제율은 거주 연수에다가 역시 4%씩이니까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했다 4, 2, 8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 역시 거주하면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런 얘기라는 거 문제 풀기 전에 그러면 요까지 얘기를 한번 벌써 문제 풀기 전에 한번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별 공제 요까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41페이지입니다. 장기 보유통제 취지는 읽어보시는 거고요. 줄 그을 필요가 없어요. 자, 적용 요건 봅니다. 장기 보유통제는 다음에 대해서 적용한다. 1번, 기억번, 국내 소재 토지, 비섬용 토지 포함 밑줄이요.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하는 몇 년? 3년 이상. 항상 3년.
그 다음에 니은번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도시 및 주관경 정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토지분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종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전의 종전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익에 공제를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42페이지 배제되는 경우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자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건 안 된다고 그랬죠. 밑줄 3년 이상이 되고 미등기 양도재산 배제되고요. 국외 토지 건물 안 된다고 그랬죠. 국외 재산 안 돼요.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우리가 신경 안 써줘요. 이런 거. 그리고 동그라미 미음부터 이응번까지는 자 보세요. 미음하고 이응번까지는 앞에다가 묶어서 어떻게 놓냐면 미음부터 미음번부터 이응번까지는 묶어가지고 뭐라고 해놓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현재까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공제 배제하지만 만약에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개정안. 요거는 아무래도 여야가 될 것 같아요.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개정안 해놓고 공제 개정안에 의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공제 대상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 물론 이제 개정 법령이 이렇게 입법례가 된 건 없지만 뭐 말되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물론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저 공제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도요. 자 정확한 것은 나중에 이제 그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안에서 양도소득세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 양도세 세율은 중과세를 유예하고 장특공제는 원래 배제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근데 또 뭐 다르게 할 수도 있긴 있지만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 보유등재 공제율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 그래서 표 보면 여러분 거기 표의 바로 위에 그 경고표시 보니까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의 공제를 곱한다. 그래서 제가 양도차익의 공제를 곱하는 거지. 차장이니까 양도가액의 공제를 곱한다. 양도소득금의 공제를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이요? 2%씩 적용해서 6%부터 30%까지 적용합니다. 자, 보유연수의 2%씩. 거기 우리 교재는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인가요? 보유기간별 공제율 매년 2%씩 증가 이렇게 비출이야. 그 다음에 243페이지 2번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거를 말하는 건데 거기 두 번째 줄 양도차익에다가 비출이요. 중간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매년 4%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매년 4%씩 증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비출이야. 그래서 요거 양도세 과세의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합한 공제율이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만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기 다섯 번째 줄인가요? 밑줄입니다.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이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등재율을 적용한다 밑줄이요. 여러분 우리 고가 겸용주택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일반적인 겸용주택은 부등호 주택이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주택은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 전부 비과세권 갖추면 비과세 해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실거래가 12억 초과는 고가의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해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주거 부분은 비과세, 요건 갖추면 비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따로 분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고가주택의 경우에 비과세 주거 면적은 비과세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부 비과세는 아니고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액 부분은 과세 안분 계산해야 되지만 어떻든 그런 거예요. 자, 하여튼 고가의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아셨죠? 밑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유 연수의 4%씩 4, 3, 12%부터 12%. 그 다음에 또 거주 2년 이상 거주했다,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했다, 4, 2, 8, 8%하고. 그래서
3년 보유 2년 거주하면 20%부터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 각각 40%씩 합해가지고 80%까지 20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은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딱 정리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양가로 4번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243페이지,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243페이지 맨 아래,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 예제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5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5번 지문요.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세대 1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10년 보유한 자산은 양도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 보유통제로 적용한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지문이. 왜냐하면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택은 보유만 10년간 보유했다고 해서 80%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거주도 10년 해야 되죠? 보유기도 10년, 거주도 10년 했을 때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다가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지문은 해설해 보니까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세대 1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등기된 고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산은 양도 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한 금액을 장특공제로 적용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해설도 옳게 돼 있으려면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10년 보유, 10년 거주라고 돼 있어야 돼요. 10년 보유만 하면 보유연별공제를 40%밖에 못 받아요. 자, 그리고 거주 10년이라고 돼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의 80%고요. 자, 그런 취지 이해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기본공제 또 이어서 보고요. 세율 등등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